내가 작업한 책을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서점에서 발견했을 때 그 감격스러움이란 정말 일러스트 작가 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림책, 동화책, 교육용 책, 교과서, 영상 일러스트, 카드게임 일러스트, 청첩장, 영화제 포스터, 게임 팬아트 등 다양한 일러스트 외주 작업을 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동화책 작업을 가장 많이 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그쪽 마켓을 애초에 타겟으로 두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쪽으로 제 작업물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당연한 결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동화책 외주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진행되는지를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동화책이랑 그림책 작업은 다른 작업들에 비해서 그림이 콘텐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일러스트 작가에게 주어지는 어떤 창작 자유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동화책 작업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외주를 받기 위해선 나를 알리는 홍보 활동은 당연히 하고 계셔야 해요. 인스타그램에도 그림을 자주 올리시고, 온라인 소셜미디어나 다른 홍보 사이트 이런데 자주 올리시고 자주 홍보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잠재적 클라이언트가 나를 발견했을 때 포트폴리오 사이트까지 다 갖추신 상태여야지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런 식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계셨다면 클라이언트, 여기서는 이제 동화책을 펴내는 출판사겠죠? 출판사에서 작업 문의 연락이 옵니다. 어떤 책에 관한 작업인지, 작업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작업 단가는 어떠한지 이렇게 대략적인 내용으로 작업 문의가 와요. 여기서 단가나 작업 기간 등 조율할 게 있으면 조율을 하고요. 일을 진행하는 것이 확정되면 이제 출판사에서 계약서를 보통 보내주게 됩니다. 첫 외주가 들어왔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해놓은 영상이니 꼭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계약서를 받으시면 그냥 사인해버리지 마시고 꼼꼼히 읽으셔서 혹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변경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담당자님께 확실히 질문을 해보시고, 그리고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도 요청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면 이제 정식 작업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내가 작업해야 할 책에 들어가는 원고 파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원고를 꼼꼼히 읽고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을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전반적인 이야기의 분위기, 각 장면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선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해 볼지 이런 것들을 대충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출판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떤 곳은 일러스트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하는지 대충의 레이아웃까지 다 잡아서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곳은 전적으로 이런 거를 일러스트 작가에게 맡긴다라고 하시는 곳도 있고요. 어떤 게 더 좋고 나쁘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클라이언트마다 선호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출간하는 책의 성격이 어떤지, 그리고 출판사에서 이 책을 기획한 방향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일러스트 작가의 역할은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거나 마냥 내 창의성만 이렇게 표현한다기보다는 출판사와 협력해서 어쨌든 최고의 결과물, 동화책이라는 이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출판사에서 원고를 전달하고 나면 주인공 캐릭터의 샘플 이미지를 이제 그려달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동화책이나 그림책에서는 이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생각하는 주인공 캐릭터와 일러스트 작가가 그릴 캐릭터가 어떤지를 한번 사전에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일치하는지, 적절하게 잘 표현됐는지 이런 것들을 맞춰야 하거든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주인공 캐릭터가 어느 정도 잡히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스케치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텍스트에 맞게 그 장면들을 내가 구도를 잡고 구성을 해서 스케치를 그리는 거예요. 스케치 마감일에 맞춰서 출판사에 스케치 작업물들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짧게는 며칠 안에, 길게는 몇 주 안에, 보통 한 2주 안에는 오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이제 수정 사항이라든지 피드백 같은 게 오거든요.
뭐 가끔씩은 이 부분은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상의하고 싶은 내용이 오기도 해요. 어쨌든 그렇게 수정할 부분을 수정해서 드리고 덧붙일 의견이 있으면 덧붙여서 다시 업데이트된 스케치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이 과정이 수차례 반복될 수도 있고 뭐 진짜 단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수정 요청이 오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이렇게 최종 스케치 작업물이 컨펌이 나면 이제 채색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채색 작업도 보통 이제 전부 채색을 하기 전에 샘플로 한두 컷 정도 채색을 해서 먼저 보내달라고 하세요. 이 톤이라든지 어떤 채색을 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출판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렇게 채색 샘플을 먼저 이제 작업해서 보내드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최종적으로 요렇게 채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라는 컨펌이 떨어지면은 이제 나머지 스케치 작업들의 채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면은 아까 스케치 때와 마찬가지로 수정할 사항 같은 것들을 적어서 피드백을 보내주게 되세요. 그럼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채색 작업을 업데이트해서 보내드리게 됩니다. 이 과정도 수차례 반복될 수 있어요. 채색 작업 단계에서 이런 수정 작업이 많이 없으려면 앞에 스케치 작업할 때 캐릭터 샘플 그리고 채색 샘플 이런 작업할 때 있죠. 그때 되게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나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출판사와 이제 일러스트 작가가 생각하는 거, 원하는 게 다를 수 있고, 그거를 사전에 파악을 하지 못하면은 이제 일을 다 해놓는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수정이 오갈 수가 있거든요. 수정을 요청하는 입장에서도, 그리고 수정 요청을 받는 입장에서도 둘 다 유쾌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초반에 되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하셔서 정확히 클라이언트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싶어 하는지, 이제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채색 작업도 이제 최종 컨펌이 나면은 최종 작업물들을 출판사에다가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러스트 작가가 할 일은 끝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작업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어떤 작업비가 입금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런 업체나 출판사들은 매월 특정한 날에 이런 재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날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때 내 작업물에 대한 입금이 처리가 되는 날일 거예요, 그게. 작업료가 언제 입금이 되는지는 보통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서에 입금이 언제 되는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 부분은 확실히 클라이언트와 얘기를 나누셔서 명확하게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런 동화책, 그림책 작업은 일러스트 작업이 끝났다고 해서 다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되게 하는 단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디자이너분들이 텍스트랑 그림과 이제 편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표지도 이제 디자인하고 인쇄하고 유통하고 막 이런 수많은 과정들이 뒤에 더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마다 다르긴 한데 정식 출간되기 전에 가제본을 먼저 이제 작가분들, 일러스트 작가, 글 작가님들한테 그리고 나머지 관계자분들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책에 들어간 정보를 확인하고 그 후 얼마 뒤에 출판사에서 제대로 이렇게 딱 완성된 책이 정식으로 출간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책을 사러 가는 서점이나 온라인 샵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이제 다 본격적으로 유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작업한 책을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서점에서 발견했을 때 그 감격스러움이란 정말 일러스트 작가 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작업을 할 때는 너무 힘들고 바쁘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막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이렇게 그린 작업물이 출판사를 거쳐 수많은 분들을 거쳐서 책이라는 상품 형태로 딱 완성이 됐을 때, 그리고 이 책을 아이들이 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좋은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동화책 작업이 너무 좋고 앞으로도 정말 오랫동안 하고 싶은 일이에요.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동화 쪽으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전반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다룬 제 강의를 들으셔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제가 동화 일러스트 외주를 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동화 일러스트 포트폴리오 준비에 특화된 워크샵 프로그램을 안 그래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동화 일러스트 분야에 집중된 포트폴리오 준비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느꼈던 이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행복감과 뿌듯함을 다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도움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간간히 업데이트도 할게요.
그러는 와중에 외주받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기존 강의도 꼭 들어보시고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